돈도 없는데 그렇게 분양가가 비싼 분양을 왜 받냐? 전세 시세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매매 시세에 상승 트리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전세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던 매매 시세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 규제 정책을 완화해주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법안 소위 통과뿐만 아니라 아예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12월 정기국회가 종료가 되는 이 시점대까지 통과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폐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이 실거주 의무가 완화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이 기축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투자 수요 유입으로 인해 다시 한번 집값 상승의 트리거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폐지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분양 아파트의 투자 수요 유입으로 인해 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 분양권 상승뿐만 아니라 그게 기축 아파트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폐지가 되던 폐지가 되지 않던 매매 시세는 다시 한번 상승의 트리거가 발생될 조짐이 아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방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또 한 번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 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3일 발표한 시장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4월 발의한 이후에 7개월째 국회 첫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3일 국토회의에 따르면 전날 법안 소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실거주 의무를 없애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라는 반박 논리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일부 의원은 돈도 없는데 그렇게 분양가가 비싼 분양을 왜 받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 내 집 마련 계획은 있지만 당장 대출이자가 부담되는 무주택자들에겐 전세라는 선택지를 막는 것은 오히려 청약을 현금 부자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시키게 될 거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국토위는 29일 그리고 12월 6일 법안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총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21대 국회 회기 내에 법 통과는 어려워집니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전국 약 4만 4천 세대가 정부와 국회의 이 불협화음으로 인해 이사 계획을 새롭게 짜야 할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되던 폐지가 되지 않던 전세 시세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또한 매매 시세에 상승 트리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분양권 규제 정책을 완화해 줬던 대책이 2023년 1월 3일 일산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대책 안에 수립됐던 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수도권 전반적인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시켜주는 그런 대책이 수립되어 있었고 그리고 전매 제한 해제, 분양가 상한제 의무, 요 실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을 해제, 폐지시켜주겠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시켜주겠다. 요 안들도 함께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끔 좀 풀어드린다면 자, 종전에 이 전매 제한 규정이 있었는데 수도권 지역 일대를 기준 삼아 말씀을 드린다면 수도권 지역 일대에서도 투기 과열지구 모든 수도권 지역 일대가 대다수 투기 과열지구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주변 시세에 80% 미만 또는 80에서 100% 또는 100%가 넘어가는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했을 경우에 전매 제한이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요 비규제 지역, 그리고 공공택지, 이런 지역에서의 아파트에서는 약 3년, 6년, 8년으로 기준화해서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의 전매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개정을 해서 완화를 해줬습니다. 자, 수도권 지역 일대를 기준 삼아 말씀을 드린다면 이 투기과열지구는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강남상과 용산 지역 일대, 요 규제 지역, 그 규제 지역과 또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는 3년. 기존에 5년에서 10년이었던 게 3년으로 완화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과밀 억제 권역은 서울의 중심부와 완전히 인접되어 있는 지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년.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기타 지역. 요 기타 지역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그러면 이 기타 지역이 들어가는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경기도권 지역 일대, 뭐 양주, 경기도 광주, 안성, 안산, 뭐 화성, 또 오산, 뭐 이런 지역 일대를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기타 지역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6개월. 자, 따라서 보통 공사기간이 한 3년 정도, 빠르면 한 2년 반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약 당첨일로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전매 제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는 규제책이 아직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하면 단축된 거죠. 그래서 완화가 되었다. 따라서 만약에 3년이지만 청약 당첨일로부터 완공이 빨라져서 2년 안팎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3년이 도래되지 않아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과밀 억제 권역 같은 경우에는 1년입니다. 그래서 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공사기간이 3년이라고 한다면 2년이 남죠. 그래서 그 2년 동안은 전매를 할 수 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3년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청약 당첨일로부터, 자, 그러면 2년 6개월 정도는 전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완화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공공택지에 지어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들, 이런 곳에서는 3년에서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들은 2년에서 3년 분양 잔금을 치르고 난 이후부터 무조건 이렇게 거주를 해야 하는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 거주를 하지 않도록 그냥 폐지하겠다라는 이 주택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법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시켜주는 이런 대책도 함께 수립이 되었었는데 2023년 1월 5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건수부터 적용하겠다라고 대책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둔촌주공을 한번 예시를 들어가면서 알아볼까요?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자, 요 아파트를 기준 삼아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하반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을 요 기간에 신청을 했고, 또 2022년 12월 달에 입주자 모집
공고 당첨일이 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 당첨일, 당첨 발표가 이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분양 당첨일로부터 뭐가 있습니까? 전매 제한이 있었죠. 자, 요 아파트는 투기 과열지구에 있었던 수도권 지역에 있었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인데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격이 80에서 100% 안에서 분양가가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원래 8년이었습니다. 자, 전매 제한이 8년이었던 게 바뀌었죠? 개정이 되어서 규제 지역은 3년, 공공택지는 3년인데 과밀 억제 권역은 1년이에요. 지금 강동구는 규제 지역이 아니죠.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8년짜리가 1년으로 바뀐 겁니다. 전매 제한이. 자, 그러면 2022년 12월에 분양 당첨되신 분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2023년 11월 달까지는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23년 12월에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입주 날짜는 2025년 1월 달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3년 12월부터 25년 1월 달까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전매가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우리 분양잔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분양잔금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요건으로 잔금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본인 현금으로 잔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대출을 받아서 분양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뭐 대출도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또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죠. 대다수의 투자자는 이런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잔금을 대체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여력이 안 되거나 대출이 안 나오는 분들도 전세로 잔금을 치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자, 이렇게 잔압하거나 대출 받으신 분들의 대다수의 공통점은 실수요다. 그리고 전세로 분양잔금을 치르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전부 다 투자자다. 현금 여력이 안 되거나 대출이 안 나오는 실수요도 전세 레버리지를 좀 이용해서 일단 분양잔금을 치렀다. 나중에 나는 입주할 거다. 그 분도 무조건 투자자로 규정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가서 전입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투자자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12월부터 전매가 가능하고 25년 1월 달까지 전매가 가능하죠. 그럼 우리는 원래는 실수요한테도 전매가 가능하고 이 투자자한테도 전매가 가능해지는데 이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22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했기 때문에 23년 1월 5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신청권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시켜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있죠. 이 지역은 공공택지가 아니라 민간택지입니다. 그래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의 거주기간이 필요한데 이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따라서 2027년 1월 달까지는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하겠죠. 그러면 전매를 하는 분들 입장에선 분양권을 전매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실수요 또는 투자자한테 전매가 가능한데 거주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자한테는 전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실수요한테만 전매가 가능하고 투자자는 전매가 불가능하겠죠. 투자자한테는. 그러면 투자자가 분양권을 매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세를 줄 수가 없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전세를 줄 수 없고 어떻게든 잔압하거나 대출을 일으켜서 분양 잔금을 치러야만 합니다. 자, 따라서 전세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전세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시장에선 전세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전세 가격 상승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기축 아파트 전세 시세까지 상승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된다면 매매와 전세의 갭 차이가 예전보다는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집값은 가만히 있을까요? 매매 시세는 또다시 한번 상승의 트리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는 이 매매 시장을 다시 매매가 거래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이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된다면 시장은 그렇게 다시 급변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누차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투자 수요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재차 유입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매매 시세가 또다시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무주택 수요층들이 다시 추격 매수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거다. 제가 이렇게 예전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에서 누차 여러 번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가 전매 가능해지는 거죠. 투자자 전매가 가능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또다시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이번에는 분양권 시장에서부터 어떻게 옮겨가는 겁니까? 기축 아파트로 옮겨가는 거다. 기축 아파트로. 그러면 또다시 기축 아파트에도 투자 수요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증가가 되면서 매매 시세를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런 트리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던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땐 매매 시세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